자,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예, 그 고트 왕국이죠.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잘 돌아갈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비잔틴 제국 때문에 동고트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요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저번에 봤었던 요 지도가 이제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동고트 왕국이 이렇게 좋은 나름의 큰 왕국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 공백지대로 요 다른 부족들 보이시죠? 그쵸? 요 다른 그 게르만 부족들이 있는데 요 게르만 부족들이 요 공백지대를 이렇게 올리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울려요? 네, 재현이께 갑자기 올리네요. 그동안 안 올렸었는데 지금? 지금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고트 왕국이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마 요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롬바르드라고 하는 족 있죠. 얘네하고 프랑크족이 이 동고트 왕국의 그 붕괴 이후로 공백지대를 파고들면서 이제 큰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프랑크 왕국은 얼마나 커지느냐? 프랑크 왕국이 한 이만해집니다. 아, 되게 크죠, 그쵸? 네. 그리고 롬바르드는 어떻게 되냐? 롬바르드는 요 정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요런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고트 왕국이 계속 있었다면은 프랑크 왕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만한 그쵸? 왕국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쵸? 한 요런 군소 아마 국가로 게르만족 국가로 남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동고트 왕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힘의 공백지가 생기면서 이 롬바르디아죠. 롬바르드 왕국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프랑크 왕국이 엄청나게 큰 왕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던 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이제 클로비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현대 프랑스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민족의 시조를 얘기를 할 때 누구부터 꼽아요? 되게 그, 단군 왕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단군 왕검 해가지고 생각하듯이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꼽습니다. 클로비스 1세. 아, 플로비스. 네. 프랑크 왕국을 거기 그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지역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지역에 자리 잡도록 역할을 했던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게 한 그 시조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단군 왕검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클로비스 1세가 이때 활약을 해서 그 프랑크족이 그 오늘날의 유럽 그 중앙 지역이죠. 프랑스 독일 지역 거기에 자리 잡게 하지 않았으면은 뭐예요? 오늘날의 프랑스란 없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서막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 오늘날의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그 가장 첫 서막을 여는 그 인물이 이제 클로비스 1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위인이니까 뭔가 좀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게 많고, 이러면 좋겠죠. 그쵸? 네. 근데 현실의 역사에서는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와 세력을 늘린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성공을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럽 중부에 프랑크족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쵸? 네. 이후에 그런 어떤 국가가 마련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마련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수단들은 뭐 좋은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것까지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토 확장, 그다음에 세력 확장에 힘썼던 그런 인물이 클로비스 1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 앞서 살펴본 세 민족, 서고트, 반달, 동고트족 외에도 다른 많은 게르만 부족이 서로마 제국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때 프랑크족도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와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자리 잡고 왕국을 세웠다. 네, 아까 그 지도 봤었죠,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서고트족이나 여기 부르근드족이거든요. 부르근드, 그다음에 동고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밀려가지고, 오늘날의 프랑스라고 하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만큼도 미처 차지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사실 출발했던 게 프랑크 왕국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클로비스 1세가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국가로 좀 발돋움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력 확장에 힘쓰는데 뭘 이제 그 사용을 했느냐?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봤었던 이 부르근드 요 그 족 있죠, 그쵸? 네. 요게 그 왕비를 얻어서 사실상 그 나라를 동맹 연합체로 발전시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세력을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방법을 쓰고, 그리고 뭐 대신은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앞으로 우리는 저기 다른 부족이기는 하지만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은 쳐서 우리 그 땅에다가 합병시키는? 네. 그래서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맞붙어 싸우면은 힘드니까 뭐예요? 안 싸우는 것처럼 해서 방심하게 해놓고 뒤통수를 쳐서 또 우리 땅 만들고 또 학살하고 이런 식으로 세력을 늘려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암살도 있어요. 아, 전쟁을 통해서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닌자 같은 애들을 보내. 아, 예.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어때요? 그, 거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네.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지지부진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쳐들어가서 쉽게 병합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개종도 그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사람이 그 뭐였더라? 그냥 이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클로비스 1세가. 아, 예. 클로비스 1세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론 이교도였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봤던 것처럼 부르고뉴 지역이랑 이제 연합 세력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제1의 그 과제였잖아요. 요 그 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은 상당히 큰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안에서 이 부르고뉴거든요. 부르고뉴족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르고뉴 쪽이 이탈리아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게르만족 일파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고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프랑크족은 뭐예요? 그냥 이교도였던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둘 연합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예요? 아, 기꺼이 클로비스 1세가 아, 내가 저기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아,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왕국이 연합 세력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이제 자녀를, 그러니까 그 보르고뉴 쪽에서는 이제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그 자녀는 여기서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한다. 이 조건으로 시집을 사실 보냈던 겁니다. 아, 예, 네. 그랬는데 클로비스 1세가 아, 나도 믿을게 이러면서 세례를 받아버린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프랑크 왕국과 부르고뉴 왕국은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더욱 이렇게 가까운 그런 그 나라와 부족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왜 더 그랬냐면은요. 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게르만 그 뭐냐 니케아 신조 했을 때 아리우스주의가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마 지역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은 라인강 그 옆쪽에 있었던 그 게르만족한테로 갑니다. 이 아,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게르만족한테 그 포교를 상당히 성공을 해서 상당수 게르만족들은 아리우스주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이교도를 믿는 게르만족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저기 게르만족이다 하면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게르만족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아, 예. 예, 우리는 뭐예요? 정통 삼위일체 신앙이 정통 신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게르만족 사회로 가보면은 당연히 그 성자는 피조물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아, 네. 예,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멸망 이후로 쭉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전통적인 게르만 이교를 믿는 신앙이거나요. 그렇죠? 네. 예, 요런 상황에서 이제 고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고 두 부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손을 맞잡고 힘을 모으게 되면서 이제 이 클로비스 1세도 이제 그 다른 그 부족들을 또 토벌하는 명분으로 그걸 삼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클로비스 1세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다른 게르만 민족들을 토벌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뭐예요? 저 옆에 있는 부족들, 쟤네들을 토벌을 해서 우리 땅, 우리 세력을 넓히는 게 원래 클로비스의 목적이죠. 그쵸? 네. 근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아, 쟤네가 아리우스주의네. 아, 예. 아유, 이단을 토벌해야겠네. 그쵸? 네. 예, 이러면서 뭐예요? 자, 우리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게르만족이여, 나에게 힘을 보태주시오. 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쉽게 호응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종교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클로비스 1세.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그래서 심지어 이교도를 토벌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자기 세력과 그런 영토를 늘리는데 이렇게 몰두했었던 그런 왕이 클로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한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와 함께 군대를 보냅니다. 아, 예,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 선교사의 그 지도 아래서 이제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날 마치 군대 가면은 뭐예요? 그 군대 아직 안 가봤죠, 그쵸? 네, 그쵸. 예, 네, 군대 가면은 이제 군대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네.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세례주고 이러는데 그 근데 설교 선생님도 그 네네. 군대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심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래요. 이제 야, 오늘 저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뭐 치킨을 준다더라. 자, 그럼 우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아버지 말로는 뭐 초코파이 네. 받으러 네, 가려고. 초코파이도 많이 근데 이 초코파이는 이제 너무 그 옛날 거라서 초코파이 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 잘 안 가요. 아버지 때는 뭐 그랬다는데요. 아, 그쵸, 그쵸. 그땐 그것만 해도 우르르 몰려갈 때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잘 안 간다 그래요. 초코파이 하면 잘 안 간대요. 최소한 햄버거 정도는 돼야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쵸? 전쟁에 승리하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살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선교사와 함께 야 너희 이거 세례 받고 저기 우리 왕 섬길래 안 섬길래 하면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그, 그냥 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개종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리우스주의를 다 버리고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게르만 일파가 하나하나 오히려 수가 더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그 선교를 통해서 사람이 회심을 통해서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이니까 버리고 어떤 삼위일체 신앙으로 갖는다 해서 게르만족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네, 바뀐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정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게르만족의 관습이 또 하나 있었는데 왕이 개종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부족 그 속해 있는 그 모든 그 부족민들은 그 왕이나 부족장을 통해서 자기 신앙과 종교를 바꾸는 것이 또 이들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단을 토벌한다라고 해가지고 토벌 전쟁 일으켜서 상대방 왕을 격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이제 너 죽을래 아니면은 저 개종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개종하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었던 밑에 있는 백성들, 그 부족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도 따라서 세례 받아야 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쵸. 그래서 걔네들도 또 우르르 와서 다 바뀌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이 그 게르만족이 아주 빠르게 그 아리우스주의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서구의 그런 어떤 정통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이렇게 통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빠르게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아, 예, 네,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사실은 좋은 어떤 그 동기나 상황에서 비롯된 거는 아니었죠. 그쵸? 네, 예,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세력을 일구고, 그쵸? 예, 그리고 종교를 활용해가지고 내 세력을 좀 더 넓히고 통치를 조금 더 안정시켜 보자. 사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교와 그런 어떤 이단들이 게르만족 일파에서는 점점 물러가고 물론 그래도 형식적인 신앙이겠죠.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이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그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흐름을 처음으로 열어젖혔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 클로비스 1세.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클로비스 1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안 했다면은 서구 세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그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게 서구 문화와 문명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 저런 불경한 이단을 봤나라고 하면서 화형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로 가거든요. 이후 네, 중세 시대 가면은. 네, 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클로비스 1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을 유럽 중심에 크게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놓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성기를 맞으면서 네. 굉장한, 그쵸? 그 이후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었던 프랑크족이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거를 명목으로 해서 이단 토벌하자 하면서 세력을 계속 늘려가면서 갑자기 게르만족의 종교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삼위일체 그쵸? 예. 예, 그런 쪽으로 계속 그 비율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기초 토대 울타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클로비스 1세를 항상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로 따지면은 단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 거를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프랑스를 세운 이제 그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제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이 클로비스 1세를 지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 사람이 오늘날 프랑스를 출발시킨 사람이다 이런.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세워가는 과정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구 세계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그 중, 그러니까 토벌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삼위일체 정통신앙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고 왜 그런 길로 갔는가라는 부분들이 또 얘기가 돼야 이후에 나오는 중세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됐구나. 이걸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뭐냐? 세속 권력도 손아귀에 넣고 행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현상에 없었던 현상이에요? 없었던. 전혀 없었던 현상입니다. 네. 만약에 이랬다면은 콘스탄티누스가 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까요? 안 안 삼았을까요? 사봤겠죠. 황제가 무엇보다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쵸? 자기 권력을 종교 권력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핍박받던 종교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요 과정과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다. 그러니까 황제는 교황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때 배경을 거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볼게요. 클로비스 1세가 프랑크 왕국을 세울 무렵이라고 나오죠. 이때가 이제 500년대, AD 500년대, 400년대 후반에서 500년대에 이르는 그 기간입니다. 네.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동고트족이 정착해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동고트 왕국은 유능한 왕과 신하로 인해 번성했지만 로마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강력한 원정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이탈리아 본토가 비잔틴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자 로마 교황의 권위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네. 네, 이 로마도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거죠. 로마 교회도. 로마 교회는 뭐예요? 내가 사실 모든 교회의 머리다, 우두머리다, 이제 이런 자부심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언은 못했지만, 네. 그런데 뭐예요? 비잔틴 제국이 번성을 해가지고 동고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을 맞게 됐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로마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로마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못 나타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 공백지가 이제 그 나타나잖아요. 그쵸? 네. 그 공백 그 지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아까 말했던 롬바르드 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계속 위협하는 그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전에 봤었죠. 서고트 그 왕국이나 반달 왕국, 네. 서고트족은 협상에 실패했고 훈족이 왔을 때 로마 교황이 가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그 왕국이 왔을 때 반달족이 왔을 때 협상해가지고 그래도 인명살상은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 제국이 물러가고 롬바르드족이 계속 위협을 해왔을 때 이 로마 시민들이 또 어디에다 SOS를 쳤을까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고기 시민들이 또 어디에다 SOS를 쳤을까요?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제 물러가고 공백지가 되면서 아 그래 여기 사실상 빈 땅같이 된 땅 요 롬바르드족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좀 차지해 볼까 약탈을 해 볼까 이제 요런 상황이 지속되는 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스페인. 이번에도 로마 시민들은 교황한테 가서 SOS를 아, 칩니다. 교황한테. 또 가는 거예요, 또. 예, 아, 또. 네. 또 가서, 아,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교황은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도 그 롬바르드족의 위협으로부터 로마를 또 구해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때 쪽이 좀, 이렇게 협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교황들이. 네. 그래서 아, 뭐 털어봐야 뭐 하겠느냐 뭐 하여간 그쵸? 터는 거보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써 몇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앞서 훈족의 침입 때도 그랬고 반달족 때도 그렇고 또 롬바르드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점점 이제 그냥 기왕 이럴 거 그냥 뭐예요? 교황이 그냥 직접 통치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세속 군주들은 로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황폐화된 로마에 관심이 없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이 왕이 하던 일들까지 맡아 행하면서 세속 군주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면 뭐예요? 정치나 뭐 외교나 뭐 경제나 이런 거에 개입 굉장히 많이 하죠. 그쵸? 네.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죠. 그쵸? 네.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 요 시기를 거치면서 로마 주교죠. 원래 로마 주교인데 로마 주교가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바랬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하기도 했고 또 맡아서 그럭저럭 잘 수행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교황의 임무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이론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오늘날 로마 교회의
그 교회론을 형성하게 됐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날의 그 로마 교황이 그렇게 뭐 저기 뭐냐 아예 그 뭐냐 바티칸 시국이잖아요. 바티칸 시국 나라예요. 나라 거기는. 아, 예. 예, 교황이 거기 그 어 오늘날로 따지면 황제예요. 황제. 아, 예. 예, 교황이 실제 왕으로 갔고 그 바티칸 시는 직접 통치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정부 기구도 다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다스리는 영지가 바티칸 시 하나에만 국한돼서 그러지, 예, 그 진짜 나라예요. 네. 예, 아, 그래서 세속 군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요. 네. 아, 그때 게르만족 일파인 롬바르드족이죠. 뭐 랑고바르드가 뭐 원어에 가깝다라고 해서 요즘엔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영어는 그냥 롬바르드예요. 그래서 롬바르드라고 영어에서는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그 부족도 여기서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부족인데 동고트족이 붕괴하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그럼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 보자 하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롬바르드족이 요렇게 이제 롬바르드 공화국을 공국인가? 롬바르드 공국이다. 공화국은 아니고. 아, 예, 예. 그걸 요렇게 이제 세우게 됐던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로마랑 코앞이잖아요. 그쵸? 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롬바르드 공국이 툭 하면은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 너희들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한테 가서 SOS 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로마 교황은 어떻게 해요? 이 롬바르드 공국의 그 왕이나 그쵸? 주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쳐들어와서 뭐 하냐 뭐 이렇게 협상을 또 하는 거죠. 그쵸? 네. 협상을 해서 외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로마 교황이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한 막 외교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을 교황들이 막 섭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 군주랑 비슷한 모습들을 갖춰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이제 요런 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동고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백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롬바르드족이 내려오면서 그 혼란과 무정부 상태 같은 상황을 또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교황이 나서서 또 막아주는 거죠. 그쵸? 네. 막아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외교하고 협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눈을 뜨는 거죠. 교황이. 그쵸? 그래서 네. 뭐예요? 세속 군주의 모습이 이때부터 슬슬슬슬 나오고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쵸? 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사산조 페르시아를 막느라 이탈리아로 구원병을 파견할 수 없었다. 요 얘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다른 데서 전쟁 터지면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애도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적어진다라는 걸 롬바르드족이 보니까 저 따뜻한 나라로 우리가 내려가 보자고 우르르 내려오게 되는 아, 예.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고트족이 거기 계속 있었으면 롬바르드족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케이. 없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비잔틴 제국의 원정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쳤고 비잔틴 제국한테도 별로 좋은 결과를 못 가지고 왔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가
무정부, 준무정부 상태 같은 상황에서 혼란과, 그쵸, 위협과 이런 것들이 증대되니까 이거를 조금 종식시켜주기를 바라면서 로마 교황에게 자꾸 뭐가 가는 거예요? 세속 권력이 더 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세속 군주의 모습을 갖춘 교회 지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한순간에 어느 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네, 이런 식을 타고 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점점 그 모습이 구체화되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한 600년대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900년대쯤 돼서는 이제 거의 다 갖추고 한 1200년대 가면은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첫 흐름이 요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랑고바르드족, 롬바르드족은 알프스 산맥과 아펜니노 산맥 사이의 평지에 자리를 잡고 왕국을 세운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 이탈리아 지역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왕국을 세우게 되고 비잔틴 제국에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뺐죠. 주 병력은 빼긴 했지만 남아 있었던 그런 비잔틴 제국의 병력들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비잔틴 제국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SOS 치는 거예요? 교황에다 SOS 치고 교황은 이제 뭐예요? 외교, 뭐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롬바르드족이 로마를 위협할 수 없도록 협약을 맺는데도 성공을 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로마 교황이 이렇게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러면서 더욱더 세속 권력이 모습이 로마 교황에게 더욱더 더해지는 이런 역사 흐름으로 간다.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